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퇴근길 쇼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란에 대해서 이제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미국에서 발표를 했죠. 뭐 제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 안 한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란에서 이 석유 팔아가지고 무기 만든다. 미사일 만들고 무기 만들고 한다. 이게 원유 팔아서 딴 걸 해도 미국에서 샀으면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무기를 좀 구매하고 하면은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얘네는. 네. 미국산은 안 사고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있으니까 요 금액으로 무기를 만든다.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상이 났습니다. 네, 지금 한국 한중일은 기본이고 터키랑 등등등등 해가지고 8개국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선 지금 반발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수입하는데 왜 니네가 자꾸 뭐라 그러냐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해양 플랜트를 1조 수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미국 지수가 금요일 날 하루 부활절로 쉬고 개장을 했는데 유럽은 이틀 다 쉬었죠. 호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쉬어갔다. 이번 주에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에서 스티브 무누싱 재무장관까지 해서 북한이래 중국으로 넘어간다. 죄송합니다. 중국으로 넘어간다. 베이징에서 또 만나가지고 데이트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달 5월에 넘어와서 이제 워싱턴으로 또 오죠. 5월에 워싱턴. 아이고 지긋지긋하죠 이제. 이 패턴도 지긋지긋하죠. 미국에서 중국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워싱턴 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본인들도 5월에 해서 5말 6초라고 하죠.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요거를 아예 도장 찍고 사진 찍자. 도장 찍고 시진핑하고 트럼프랑 만나서 악수하면서 사진 한 장 찍고 해결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아직도 조금 이제 진통이 있는 거 보니까 서로 중간 지점을 그냥 찾는 거예요. 중국은 기술 쪽을 양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기술력이 올라가야 제조 굴기 이쪽이 올라가야 이제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때 이거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미국한테 계속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눈치 보면서. 그럼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이걸 눌러줘야 중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본인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원한을 주거나 하면은 원한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네. 내 대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원한을 잘 잊지 않아요. 그러면은 빠른 시일에 일단 제가 살아있는 기준으로 할게. 제가 살아있는 시간 안에 역전당한다. 그럼 미국이 성하지 못해요. 중국이 가만 놔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계속 앞으로도 찍어 누르려고 할 겁니다. GT나 화웨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이죠. 화웨이 보이고 푸젠징화 이제 망한 거의 무너지는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서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중국에서 발 빼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점을 어느 정도 찾아서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는데 중국은 이거를 최대한 편법으로 빠져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계속. 그게 본인들이 미국을 따라잡고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소비야 당연히 저 집계 안 되는 인구까지 하면 2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소비는 문제가 안 돼요. 소비는 세계 최고잖아요. 소비는 중국 그리고 인도까지 치면 되겠죠. 이 두 개가 거의 최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는
확실한데 그래도 제품이 쓸만해야지 소비를 하지. 자국에서 만들어도 쓸 수 없는 정도면은 이제 중국도 돈의 맛을 알았단 말이에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좋은 제품하고 안 좋은 제품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아무리 중국 제품이라고 해도 너무 안 좋은 건 잘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문제에서 이제 아마 중국이 과도기적 성격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말에서 6월 초다. 요거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이고, 왜 꺼져버렸네. 자, 다시 켜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우도 이번 주에는 쉬어간다라고 어저께 미리 말씀드렸죠. 다우 열려봤자 이번 주에는 그냥 조금 갔다가 밀릴 수도 있고 그냥 내려가서 여기 21선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게 변동성이 아주 커지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큰 이슈가 없는 이상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쪽에서 보면은 나스닥까지 넘어가 보면은 나스닥은 좀 더 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강한 나스닥도 아직 뻗어나가지 못하고 있죠. 근데 2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나스닥이 여기까지 한번 좀 밀렸다 가기를 바랬는데 너무 강해. 내려오질 않아. 7,800포인트까지 내려오길 바랬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렇게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양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와서 터치라고 하지 않겠냐. 21선 만나고 7,800포인트든 아니면 21선이든 터치하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강해요. 안 내려와요. 계속 버틸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저도 뭐 장담을 못합니다. 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내려오면은 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회복이 잘 안 나오고 있다. 뭐 삼성에서 뭐 갤럭시 폴드 뭐 출시를 약간 뭐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약간이라도 결함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체크해서 처리를 하고 출시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뭐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출시가 취소되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노이즈로는 작용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삼성 주가에 뭐 부담을 줄 수는 있는데 뭐 출시가 취소되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스마트폰을 출시하는데 경쟁사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애플이라던가 뭐 LG라던가 뭐 중국은 제외할게요. 뭐 소니라던가 뭐 등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모토로라든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경쟁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를 해. 근데 삼성만 뒤쳐졌어. 결함이 있어서.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이쪽 점유율들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쪽에서 더 잘 팔 거 아니에요. 아이 삼성 저 좀 부실해 보이는데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잘 버티는 거는 이거 같아요. 얘네가 지금 개발을 못했잖아요. 제대로 인폴딩식으로 이런 폰이 안 나왔잖아요. 화웨이가 뭐 세계 최초니 어쩌니 하면서 본인들이 뭐 메이트 X가 더 좋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얘네는 폴딩 방식이 아웃폴딩 방식이잖아요. 얘는 완벽하게 구겨지잖아요. 근데 삼성도 약간의 주름은 나온다. 본인들이 이 뭐 디스플레이 쪽에 접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재생할 수 있는 특허를 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의 주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미세하다고는 하지만 뭐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주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체크를 하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거는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당장 이렇게 올라갈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그냥 21턴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 2230포인트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뭔가 악재가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금방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자, 뭐 상승 추세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잘 지켜주고 있죠. 그 올라가다가 780까지는 이제는 어렵지 않은 구간이라고 했어요. 780까지는 언제든지 가도 되고 780포인트까지는. 그리고
받다 가도 되고 저는 조정받다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780 갔다 헤딩하고 좀 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온다 밀리던지 밀린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지금 아예 조금 쉬었다가 숨고르기 좀 하고 쉬었다가 같이 올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코스닥은 계속 언급드렸지만 바이오주들 임상이 성공하면은 그때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름 지나서 가을 정도 가능성이 꽤 돼요. 가을 정도 되면은 탄력이 한번 받을 수 있다. 그 안에는 이렇게 꾸준히 밴드 타고 가고 탄력이 생기면 가을의 가능성이 있다. 네, 가을에 뭐 악재가 나와서 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호재와 악재가 뭐 공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고 계세요. 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에서. 왜냐면은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게 원래 3월 1일까지 휴전이었는데 계속 뒤로 밀리고 있잖아요. 저는 한 4월 말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이달 말에. 근데 4월 말도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말 6초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달 더 밀린 거죠. 제가 4월 말 정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5월 초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 달 더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예상은 하되 이건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얘기하는 거에 따라 달린 거다.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문제도 마찬가지죠. 김정은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뭐 시기까지 알 수는 없지만 결론은 제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나오잖아요. 중국이 다 양보했잖아요. 결론은 지금.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시장이 좀 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4월 말 정도 해가지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됐다? 그럼 이거 이미 넘어가 있죠. 아까 코스피도 그렇고 다 넘어가 있죠. 근데 조금 쉬도록 놔두는 거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별로 보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국제 원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뭐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S51, 뭐 SK이노베이션, GS 이런 쪽이 뭐 대표적이죠. S51 같은 경우도 바닥은 잘 다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희마리가 없네요. 여기 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이 위쪽이 한 96,000원에서 96,500원 사이 되겠죠. 96,500원 정도라고 보고 96,500원을 강하게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해주면은 96,500원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해주면은 시세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여러분 요 얘기 들어 아람코가 이제 상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 번씩 들리시죠? 아람코가 뭐 상장할 수 있다. 뭐 이게 상장하게 되면은 뭐 세계 시총 1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기다리는 걸 수도 있긴 해요. 아람코가 S51이 아람코 자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가 아람코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한번. 자, 보시면은 S51 자, 보시면은 얘네 63.4%를 갖고 있는 게 아람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람코 이슈가 나오면 S51은 좀 탄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연됐죠. 원래 작년에 상장한다 이랬었는데 워낙 규모도 크고 이래저래 이제 여기서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상장하게 되면은 S51 나쁠 건 없겠죠. 모 회사가 이제 이슈를 받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S51이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는 거는 수급적인 요건이 굉장히 커요. 뭐 정제 마진율이나 최악의 국면은 이제 벗어나고 앞으로는 더 좋아지는 일만 남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수급적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애매했어도 앞으로는 좋아지는 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올해는 모를라도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올해 말부터 내년 정도에는 좋아지는 일이 남았는데 그러기엔 너네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요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메이저들 시각에서는. 그래서 밑에서는 천천히 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이제 횡보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주가에 뭐 강하게 반응이 나온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한 번씩은 이렇게 이슈를 줘요. 그 보시면 여기 거래량 실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돌파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날 보면은 4월 15일날 보면은 기관이 한번 싹 땡겼어요. 거의 184,000주 해가지고 외국인도 조금 샀고
근데 전체적인 수급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었죠. 기관도 계속 팔고 있었죠. 그러니까 수급이 안 따라주니까 못 올라가요. 이거는 그동안 뭐 그렇게 좋은 업황도 아니었고, 근데 앞으로 좋아진다는 거를 반영하기에는 아직은 좀 약하다. 너네보다는 IT 쪽을 우린 먼저 보겠다, 전기전자를 먼저 보겠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요 SOE 갖고 지금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마음을 조금,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뭐 어마어마한 하락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방 경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인고의 세월을 기다리셨는데 6개월 이상 동안 뭐 고통스러운 세월을 기다리셨는데 조금 더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힘들게 기다리신 건데 앞으로 6개월은 조금 약간의 희망적인,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6개월 동안 좀 힘든 시기로 6개월을 보냈다면은 희망적인 6개월을 한번 보내보시라고요. 똑같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힘들고 절망적인 6개월이 아닌 희망적인, 앞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6개월을 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 후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 중간에 뭐 갈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뭐 수급 쪽만 뭐 해소가 되면은 뭐 계속 사용이 되니까, 이쪽은 에너지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계속 뭐 얘기 나오잖아요. 에너지 쪽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 화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SOE를 그렇게까지 나쁠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같이 뭐 볼 수는 있겠죠. 이쪽 같은 경우는 하락폭은 좀 덜해요. 그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우리나라에서 뭐 배터리 3사라고 하는데 3사 중에서는 사실 점유율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황이긴 해요. LG화학이 뭐 독보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뭐 삼성의 힘을 입은 SDI가 어느 정도 체면 치레를 하고 있고 체면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두 개는 글로벌적으로도 기술력 인정받고 수주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SK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인 거예요. 추격하는 입장이고, 기술력 자체는 뭐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좋은 기술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뭐 충전 시간 단축하고 뭐 이런 거를 뭐 개발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너의 기술력이 나왔다고 했는데 안정성이나 이런 걸 다 믿을 수 있어?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SOL보다는 훨씬 낫죠.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2차 전지 쪽이 앞으로는 뭐 워낙 이제 배터리 쪽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될 테니까 계속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이런 쪽 볼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수혜받은 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흥구석유나 이런 거. 흥구석유가 오늘 뭐 급등을 보였는데 이놈이 한 번씩 뭐 LNG라던가 이런 쪽으로 원유라던가 이슈를 받으면은 한 번씩 그냥 쭉쭉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LPG 쪽으로 해가지고 그 관련주 쪽으로 해서 뭐 다들 이제 뭐 상승이 나오고 하는데,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럴 때 한번 보고, 아 그래 많이 올랐구나 이러고 그냥 관심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전에 제가 휴비츠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휴비츠가 약간 이런 모양이죠. 휴비츠는 조금 더 내려와서 요 구간에서 있는 거고, 요런 모양이죠. 힘을 잘 모으고 있다가 한 방 빵빵 터진 거 이슈가 나왔을 때 잘 보시면은 이 구간하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휴비츠가 요런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죠? 비슷한 모양을 갖고 조금 더 낮죠. 대신 중간 정도에 있고. 그런데 휴비츠가 좀 비슷한 모양을 갖고는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공개적으로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양이 비슷하니까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제가 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분석 정도 해드리는 거지.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거래량 붙여놓고 거래 딱 죽여가지고 옆으로 힘 모으고 있는 구간 만들고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슈가 있어야지 더 좋겠죠. 흥구석유는 이슈가 나왔으니까. 뭐 가스 쪽으로 해서 있는 종목인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고, 요거랑 같이 오늘 날라간 게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흥구석유랑 같이 멋진 모습을 보였다. 근데 얘 보면은 위에 올라갔다가 기존 저항권 두들겨 맞고
쭉 밀려버리죠. 9,400원에서 500원 사이 여기 맞고 쭉 밀려버리죠. 그러면은 흥구석유도 잘하면 내일이나 뭐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다시 고점 찍고 힘이 빠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게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어디서 매수를 해서 어디서 매도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내가 몇 퍼센트를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요렇게 해서 7%를 얻을 수 있다. 근데 밀렸을 경우에 뭐 마이너스 7%다. 성공했을 때 7% 마이너스 7%다. 하락이 7%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랑 손절률이랑 같잖아. 이러면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 있잖아요. 내가 목표한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손절에 대한 위험보다 최소로 잡아도 2배고 웬만해서 2.5배는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웬만해서 2.5배 이상은 돼야 되고 이 이상 가는 것들이 더 좋은 거고 내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손절 낮은 손절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에 100%의 기대 수익률이 있어. 그럼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한 2-30%도 버틸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30%를 버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의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근데 단계별로 가야 되겠죠. 만약 기대 수익률이 50%다 그러면은 손절은 뭐 마이너스 한 15%에서 뭐 20% 정도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겠다. 근데 기대 수익률이 한 10% 정도다. 그러면은 한 4% 안쪽에선 손절할 수 있어야지 그런 종목을 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그 손절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니까 목표가 설정 대비 이제 손절하는 방법이니까 알고 계세요. 특히 이렇게 차트 매매로 해서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일반 분들도 이렇게 매매 안 하시고 나는 투자의 개념으로 갈 거야.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볼 때 요런 정도 적어도 한 2.5배 정도는 손절률보다 2.5배 정도는 더 높은 종목을 가시는 게 그래야지 한두 종목 손절이 나오더라도 한 종목이 가면은 수익이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계좌는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종목 수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몰빵을 하지 않아야 되고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종목에 한 종목 플러스 한 종목 마이너스 이게 아니고 종목 전체를 봤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계좌가 우상향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좌가 플러스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종목이 한 5종목이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5종목이 마이너스인데 2종목이 잘 올라줘가지고 계좌를 더했더니 플러스 한 1% 됐다.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수익이잖아요. 물론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종목 손실이고 2종목 수익이어도 2종목이 많이 오르고 얘는 좀씩 내려갔다라고 해서 평균에서 합산을 했더니 평균이 아니죠. 합산을 했더니 플러스 계좌가 나왔다.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 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잔소리하게 되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삼성중공업에서 삼성 쪽에서 원래 뭐 플랜트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뭐 같이 했었는데 아무튼 삼성에서 수주를 했다. 뭐 나오죠. 오늘 뭐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가 결국 쪼로록 밀려서 보합권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는 얘가 그냥 수급이 약하고 호재가 있는데도 수급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저점에서 들어온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 이 구간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8,000원 전후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000원 초반? 8,000원 초까지 내려오거나 8,000원 전후 이렇게 오면은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그냥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사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조선주들 이제 슬슬 천천히 밀릴 때마다 한번 모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여기 이탈하고 뭐 회복을 못하는 좀 약세 구간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탈피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거는 탈피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하방경직 8,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하방경직을 만들고 8,100원 이하 정도로 볼게요.
100원 이하에서 하방 경지를 만들고 반등이 나서 여기 한 8,800원 정도 회복해서 넘어가 준다면은 가능성이 보이고, 9,000원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9,0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건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끝난 게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 놈이 못 갔어요. 이거는 지금 매물대에 막혀가지고.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놈이 갔죠. 현대중공업 같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이 갔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60일선 딱 바짝 붙여놓고 12만 5천원 회복을 했는데, 뭐 기존에 뭐 매수 타이밍 계속 줬으니까 주고, 뭐 21선 터치 여기서 뭐 어제도 저점 매수 나오고 해서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씩이라도 업종에서 한두 종목이라도 대표적으로 먼저 가면 뒤에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상승률의 폭이 다를 뿐이지, 충분히 대표하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끌어주는 거는 조선주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뭐 이제 뭐 인수 뭐 얘기하는데, 요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눌릴 때 21선 눌림목 나올 때 괜찮지 않겠느냐. 요 봉에서 거래량이 조금 약한 게 흠이긴 한데,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거래량이 한 이 정도만 딱 붙어줬어도, 이 정도는 너무했나? 요 정도까지만 붙어줬어도 평균보다는 좀 높아야겠죠. 두세 배 이렇게 높아졌어도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눌릴 땐 천천히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밀린다 생각하고 한 27,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생각하고 놔두면은 모아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요 종목도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근데 얘는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아래든 위든 다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위쪽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근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LNG선 우리나라가 싹쓸이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술력 쪽이 참 좋습니다. 이제 좋아져서 중국이 이걸 못 따라오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퍼져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수주를 줍니까? 중국에서도 LNG선을 우리나라에다 지금 수주 줘야 될 판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플랜트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가면 좋아요. 유가가 올라가야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세요. 유가가 올라가야지 뭐 플랜트도 짓고 중동에 뭐라도 하고 하지. 유가가 올라가면은 건설이나 이런 조선 쪽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세요. 플랜트 쪽 관련 쪽이 뭐 양호할 수 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한테는 안 좋겠죠. 참고로 알고 계세요. 무작정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에 이제 도움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 저는 현대미포조선도 자주 매매를 합니다. 매매 대상으로는 이쪽을 매매를 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미포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은 좀 나오고 거래량 붙였는데 위쪽에 거래량 뭐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양호한데 요 그 21선 회복을 못했고 60일선도 위에 있어서 얘는 한 6만원은 넘어가 줘야 6만원 돌파하는 게 얼마 안 남았죠? 6만원 코앞이잖아요. 6만원 넘어가 주면은 이제 한번 탄력을 받고 위쪽으로 한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특정 가격을 넘어가야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가격을 재차 이탈하면 그건 매도 구간이에요. 한 번 넘어갔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설정해 드렸는데, 이렇게 넘어갔다 밀리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안착한 게 아니에요. 종가로 안착을 해야 되고, 종가로 딱 이렇게 안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여기 이 구간을 지지력 테스트를 왔을 때 반발 매수가 나와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쪼르륵 밀려버리면 이건 그냥 매도 구간이 되는 거예요. 돌파한 게 이제 트랩이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임수가 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유가 쪽이랑 뭐 플랜트 쪽, 이제 해양 플랜트 쪽 수주가 나와가지고 이쪽 이슈를 같이 해서 넣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유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고 가면 되겠지. 유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뭐 단계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횡보하고 있었는데 뭐 이란 얘기 나오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펙이나 뭐 러시아나 해서 뭐 오펙에서 이제 원유 감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금 줄이면서 원유 값을 올리겠다. 미국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감산을 해서 원유 가격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감산 종료일이 조금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오펙에서 회의하면서 야 감산 종료율 조금 당길래? 야 유가 잘 올라오잖아. 이란 애들 저렇게 그 제재 받으면은 올라가니까 우리가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가를 많이 감산하지 않고 증산을 해서 많이 팔아야지 얘는 돈이 되는 국가들이잖아요. 예, 원유 산유국들은 그러니까 증산을 해야지 본인들 국가가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이제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가 된다면은 감산을 조기 종료할 가능성 이런 쪽도 한번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는 계세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70달러 넘어가면은 뭐 셰일가스 셰일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여기서 한 차례 더 이제 그 레벨업 돼가지고 70달러 부근까지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위협을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 움직임을 잘 보시면 됩니다. 미국 움직임. 제가 볼 때 오펙은 여기서 더 감산을 할 이유는 없어요. 저렇게 되는데 조기 종료를 안 하면 다행인 거고 조기 종료를 안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생기겠죠. 지금 미국이 저렇게 제재한다는 게 확정이 되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면은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 그러면은 야 그러면 우리가 원유가 안정화 시켜줄게 이럴 건지 그냥 관망을 하는지 관망을 좀 지켜보고 이제 보는 거죠. 잠깐 지켜볼 건지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펙의 움직임은 우리가 안 봐도 여러분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도 개념만 하시면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펙의 조기 감산 조기 종료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70달러에 대한 항방이 갈릴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여러분들도 그 금리라던가 환율 같은 경우는 급격한 변동을 알아야겠죠.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환율에 따라서 이제 기업 실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죠. 환율이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갤럭시 폴드가 예를 들어서 250만 원짜리로 팔기로 했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3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4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50만 원일 때는 살만한데 400만 원이면 안 사고 싶잖아요. 망설이게 되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400만 원도 난 부담 안 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1000만 원 하면 그래도 단위가 바뀌죠. 250만 원은 살만한데 1000만 원 하면 못 사겠잖아요. 아깝잖아요. 과소비잖아. 물론 그 정도 재력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깝단 말이야. 그래서 환율도 중요하고 유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 이런 쪽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여유 되실 때 원자재 환율 이런 거 좀 여유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금리 쪽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또 금리도 크게 작용을 안 하니까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싶을 때 그쯤 되면은 제가 다시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이슈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갤럭시 폴드 관련된 거 폴드 관련된 뭐 시나리오들 뭐 일부 그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랑 그리고 아프리카 뭐 열병 나가지고 뭐 돼지들 뭐 도산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간단하게 뭐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여름 관련주로 들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뭐 급등을 해버렸는데 뭐 대처하는 거 알려는 드릴게요. 그쪽은 제가 여름 관련주로 소개를 안 해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테마 쪽이라서 제가 굳이 테마를 다 소개해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여름 관련주로 소개해드린 종목이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그쪽에 엮여가지고 급등이 나와버려서 그거는 대응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그냥 무작정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몇 개 있으면은 이슈되는 만한 게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섹터들이 포함된 것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약속드린 대로 뭐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좀 늦더라도 새벽 되기 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왼쪽 하단에 있는 좋아요 엄지손가락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운이 참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고, 타자 치기 어렵다 숫자 3 남겨주시면 되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전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